고품격 홀로서기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인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금요일입니다. 날씨도 괜찮았고요. 코스피 시장도 지수만 놓고 보면 괜찮았죠. 시장도 이제 춘3월 접어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꽃도 이제 필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따뜻하더라고요. 날씨도 따뜻했고 금요일 날 마감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좋은 끝난 오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 제가 부산 쪽 돌면서 이렇게 기장 쪽에 해변가도 좀 돌아봤는데 왜 갔냐고요? 왜 갔냐면 그 기장군에 가면 아주 전국에서 먹기 힘든 그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글 집이 하나 있는데 인생 베이글인 것 같아요. 그 집이 너무 맛있어서 베이글 사러 이제 거기까지 내려갔다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남부지방은 굉장히 이제 꽃이 이제 만개하기 시작한 준비를 거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이 왔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도 이제 조금씩 또 봄이 오는 모습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기존에 많이 오시던 분들, 등골아빠님, 사랑해요 박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윌리엄님, 그리고 바라밀님, 그리고 봉이마스터님, 부의 본능님, 근영형님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방다리 핫바지님, 박근영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그 외에도 더감님 등등을 포함한 주로 오시는 분들도 계속 이제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금요일 이렇게 날씨가 좋고 한데 어디 외부에 나가기도 쉽고 데이트하고도 쉽고 저녁에 어디 또 많은 약속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을 계속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반적으로 바라밀님, 부장님 마감 시간은 신나는 숙제하러 오는 느낌입니다. 숙제는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신나는 건 좋은데 숙제는 그렇고 그냥 신나게 놀러 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나게 놀러 와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을 좀 듣고 그냥 웃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런 쪽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대가 다소 조금은 퇴근 전이기 때문에 듣지 못해서 자기 전에 듣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인사를 제가 IC라는 그런 마감 인사를 하는데 이제는 오늘부터 좀 잘 자요?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댓글창에 보니까 그렇게 또 나와 계시더라고요. 박혜원님, 부산에 돼지국밥 먹으러 가고 싶다. 좋습니다. 가야밀면하고 돼지국밥 아주 맛있죠. 그래서 그쪽도 아주 너무너무 맛있고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존경하는 박 부장님 응원하라고 업무 시간 중에 들어왔습니다. 들키시면 안 돼요. 조용하게 그냥 듣고 계세요. 충분히 제 방송은 듣고만 있어도 충분히 이해가 다 가십니다. 부의 본능님, 저는 멘탈 관리하러 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 방송을 듣고 기준점을 잡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닥터봉님, 부산인디 바람이 차유 부장님, 그런가요? 원래 이제 바닷바람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날씨나 이렇게 햇살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차갑지는 않던데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아까 기장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그 기장이 의외로 굉장히 핫플레이스입니다. 최근에 기장 가면은 서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해 쪽에도 지금 서핑 성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장 쪽에 최근에 완전 서핑 성지가 됐고요. 그쪽에 카페라든지 리조트, 특히 이제 거기 아난티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그 외에 근교 지역에 지금 굉장히 아난티 근교에 굉장히 많은 또 리조트라든지 카페들이 아주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한번 해운대 광안리 좋지만은 너무 이제 막짝막짝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약간 그쪽도 약간 가보는 것도 새로운 느낌도 듭니다. 엠마 왓슨님, 박 부장님 본가가 부산인가요? 네, 본가가 부산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나요? 그리고 민님, 박 부장님 팬입니다. 꼭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금요일이라 조금 약간 다른 날보다는 좀 편안하게, 좀 가볍게 하려고 촉이 아마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동향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는 29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1월에 경상 수지가 30억 5천만 달러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등의 수출 회복이 9개월째 흑자가 났다. 이렇게 오전에 장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방상원 청문회 출석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멀지 않았다. Not far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발언 때문에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올라오면서 시장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패드워치가 기준을 보고 있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오늘자 기준으로 75%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6월 달 정도의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아마 파월 의장의 이런 그 언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이 신고가 경신을 했고, 그다음에 AI 수요가 공급을 상회한다는 전망 속에서 반도체가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엔비디아도 4%대 중반, 마이크론도 3.6% 신고가가 나왔죠.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상승 출발을 보였고요. 전고체 전지 관련주 어제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삼성 SDI를 중심으로 전고체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고요. 오늘은 전고체 장비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뭐 오늘 아침에도 레이크 머티리얼스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CIS나 PNT 이런 종목들도 좋았고 삼성 SDI도 저평가 분석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건설, 인터넷 철강, 정유화학, 자동차 부품 타이어, 엔터미디어, 아주 고대하던 엔터미디어가 올라왔죠. 하이브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 외에도 초전도체, 뭐 전력 설비나 전선, 건설기계, 로봇,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통신 장비 등의 테마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개장 후 30분 만에 외국인들이 선물 6천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고요. 오전 기준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10,000계약 이상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시총 상위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 다음에 미중 갈등 수혜로 이제 부각이 됐던 일부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 금리 하락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대형주 중심이 올랐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오전 기준으로 봤을 때 10,000계약 넘는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헬스케어 외에도 이제 2024 인터배터리 모멘텀 유지되면서 삼성 SDI 포함한 2차 전지, 특히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요. 연초 후 약세가 지속됐던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 미디어 엔터라든지 게임과 인터넷주가 가격 매트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2월부터 형성된 상단 2670포인트를 종가 기준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코스피는 2680포인트 마무리가 됐고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엔화가 당연히 강세로 갔겠죠. 그럼 달러가 약세로 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뭐 1320원대로 이제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또 국내 장시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는 이유가 됐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은 외국인 순매수 최상위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괜찮았고요. 2차전지 반등세 기록했고 비금속 광물 내에서 폐배터리 테마 때문에 IS 동서까지 급등세를 보였고요. 최근 부진했던 엔터주도 반성에 나서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하이브가 특히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또 부각됐습니다. 아센디우가 급등했고요. 엔비디아 급등 영향에 반도체 훈풍 속에 전기전자와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고요. 반면 한국전력은 차익 실현 매물 이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전기가스는 약세였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보면 제약주가 강세였고요. 미국의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들이 HLB의 간암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HLB 그룹주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엔터주 반등에 오락 문화도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한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이 정도 설명드리면 오늘 시장이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어떻게 흘러갔고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이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갔는지가 그냥 머릿속에 쫙 이렇게 영화처럼 필름처럼 올 정도로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오늘 시장이 어떤지 장을 안 보셨더라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배불뚱이님, 아난티엽 대게 만찬 겁나 좋아요. 대게도 먹고 아난티 가서 놀기도 하고. 프리티 수님, 시황은 역시 박 부장님 최고. 감사합니다. 전혜민님, 커피 드시러 오세요. 어디로 가야 되죠? 그리고 제가 본가가 대구로 아신 분이 꽤 계신 것 같은데요. 처가가 그렇습니다. 처가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 업종별로 이제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지금 힘들게 느껴지셨던 섹터 가운데 역시 엔터주가 있죠. 음원, 음반 쪽인데요. 역시 이제 최근에 누구죠? 카리나 씨인가요? 예, 열애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조금 센티가 좀 이제 아쉬웠습니다. 근데 뭐 사람 누구 만나고 이렇게 좋아하는 게 뭐 죄인가요? 근데 그걸 너무 이제 안 좋게 팬들이 뭐 실망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센티가 좀 안 좋아지는 모습도 역시 있기는 했죠. 그래서
글쎄요, 뭐 연예인 하시면 다 그게 숙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좋아하고 뭐 그 젊은 나이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좀 실망을 하거나, 특히 이제 중국 이제 팬들 중에 일부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하거나 약간 좀 격앙된 뭐 센티가 좀 나오는 그런 것들도 이제 기사나 이런 쪽으로 좀 통해 나오는데,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뭐 앨범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뭐 그게 조금은 센티적으로 좀 부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는 있지만, 여튼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K엔터가 1분기 정도가 바닥이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안타 증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1분기 바닥 이후에 점진적인 주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 엔터 4사의 합산 구작 판매량이 올해 1분기에 2월 3주차까지 누적을 보면은 작년 4분기 대비 판매량을 역시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좀 도표를 좀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엔터 4사의 합산 분기별 구작 판매량 추이인데, 작년 뭐 1, 2분기, 뭐 3분기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구작이라는 것은 이제 대략적으로 한 분기 정도, 그러니까 발매 이후에 한 분기 정도 지나서 이제 판매되면 이제 구작으로 대략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발매 이후에 신작, 신보 구간을 지나고 더 좀 지난 어떤 그런 것들이 팔리는데요. 작년 뭐 상반기는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구작이. 근데 이제 지금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좀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산 구작 판매량이 좀 올라온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예,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유튜브 구독자 추이입니다. 계속 우상향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뭐 K-팝이 이렇게 꺾였다, 피크아웃 했다 이런 징조는 일단 유튜브 통해서는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구독자 수 추이가 그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진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여전히 팬덤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이렇게 추이가 갈까요? 뭐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만, 뭐 언젠가 만들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혹시 만들게 되면 이런 추이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스포티파이 구독자 수 추이입니다. 이쪽도 보면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이그룹은 어디가 제일 잘합니까? 보시기에 엔하이픈이 잘하나요? 지금 세븐틴도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걸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가 좋습니까? 뭐 트와이스 이렇게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어디죠? 예. 뭐 여러 그룹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르세라핌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팬덤이 꺾이지 않고 아직 피크아웃 징후가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K-팝 앨범 판매량 현황입니다. 2월 3주차 누적인데요. 보시면은 르세라핌 최근에 3주차 누적 많이 팔리고 있네요. 그리고 트와이스도 트와이스가 벌써 데뷔한 지 몇 년째죠? 굉장히 장수 걸그룹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높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믹스, 그 다음에 있지, 세븐틴 뭐 이렇게 팔리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구보 판매량입니다. 구보도 IP 구보가 상당히 지금 2월 3주차 누적인데 상당히 좀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특히 이제 보이그룹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네요. 보이그룹의 구보가 많이 팔리고 있고, 뉴진스 강력하고요. 뭐 방탄소년단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도 상당히 좀 많이 팔리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그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아티스트별 초동 앨범 판매량 추이인데, 이게 짙은 푸른색은 막대 그래프가 직전 앨범 초동 판매량이고, 회색이 이제 최신, 이번에 신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아이브와 TXT, 그 다음에 세븐틴 같은 경우는 지금 구보 대비 이제 그 직전 앨범 대비 최신 앨범이 더 많이 팔렸죠. 이게 지금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앨범이 발매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컴백한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븐틴까지는 직전 앨범보다 신규 앨범이 초동 앨범 내에 훨씬 더 많이 팔렸죠. 근데 스트레이키즈부터 약간 꺾이기 시작합니다. 에스파 그렇고 NCT 127도 그렇고 약간 이때부터 시장에서 약간 피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구보가 안 팔린다, 신보가 안 팔린다, 직전 초동보다 지금 신보 초동이 너무 작다, 뭐 이런 논리가 형성됐죠.
그래서 엠믹스나 르세라핌까지도 조금 구조나다가 최근에 트와이스는 오히려 뭐 직전 앨범보다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트와이스 이후부터 이렇게 많이 팔립니다. 근데 좀 신한투자증권에서 대해서 제가 조금은 한마디 클레임 좀 하자면 왜 여자아이들은 뺐나요? 큐브 엔터 여자아이들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요. 제가 최애하는 미연씨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근데 아이들 관련된 신보는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직전 앨범 대비 이번 신보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아티스트별 약간 작년 연말, 올해 초 이렇게 앨범 판매량이 직전 앨범보다 조금 적게 팔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트와이스 이후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는 것도 이제 1분기 바닥론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1분기 정도가 대부분 또 좀 쉽니다. 그리고 이제 팬들 같은 경우도 이 연말에 이제 뭐 연말 시상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팬투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문자나 뭐 다른 돈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집중적으로 돈을 쓰다 보면 원래 1, 2월 달 약간 비수기죠. 그리고 대부분 활동들이 1, 2월 달 1분기를 조금 저점으로 해서 아마 2분기 정도부터 좀 뭐랄까 활발한 활동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아마 1분기를 저점으로 주가들이 조금은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한화투자증권의 2월 국내 앨범 판매량 스포티파이 음원 스트리밍 추이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뭐 하이브나 JYP, YG, SM 등이 이제 한 이 막대 그래프에 그 4개의 회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조금 이제 1분기가 좀 쉬는 모습이 보이지만 월별 단위로 따져보면 일단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확실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충분히 이제 1분기가 바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주요 신보 발매가 트와이스나 르세라핌, 그 다음에 NCT 태용이 있는데 4사 합산 앨범 판매량은 326만 장, 전체 앨범 판매량도 593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JYP가 127만 장, 하이브가 168만 장, 하이브가 제일 많이 팔았고요. SM이 28만 장, YG는 2만 장입니다. YG가 조금 아쉽죠. 아티스트가 지금 블랙핑크 빼고는 베이비몬스터 아마 컴백하는 거 말고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YG가 2만 장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좀 처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이브 그리고 JYP 뭐 이렇게 잘 팔고 있고 SM도 28만 장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달에 뭐 이벤트인데 뭐 다울투자증권에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지만은 3월 15일 날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B가 디지털 싱글이 공개되고 18일 날 JYP의 뭐 데이식스 미니 8집 앨범이 나왔고요. 중중해서 3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은 하이브 뭐 SM 뭐 YG 등등 JYP 등등해서 지금 새로운 미니 앨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3월 중순 이후로 신보 발매가 4월 초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 아마 여러 가지 수익성 부분이나 매출 부분이 3월 중순 이후로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현진님, 에스파 망했어. 왜요? 왜 망했죠? 예, 그러진 않아요.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연 씨 이야기를 하니까 감미연 씨라 그러는데 감미연 씨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연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시오. 그래서 K-팝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가 이제 K-팝 관련된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게 보면은 1,3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K-팝이 주류 장르로 자리 잡을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국내가 결국은 세계 음악계에서 K-팝이 가장 창조적이고 창의적이며 프로듀서나 작곡가, 안무가들이 이 장르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끌어올렸다. 물론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글로벌에서 지금 아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1등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 어쨌든 K-팝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음악의 주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데에서도 아마 모건 스탠리도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업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센티먼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최근 주요 연예인의 뭐 재계약, 뭐 아마 블랙핑크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홍보 사건, 그다음에 중국 내 앨범 판매량 감소와 관련된 이슈가 이러한 내재적인 위험 중에 일부를 부각시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24년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촉발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업계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평가를 했고요. 밸류에이션은 다시 매력적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요 종목, 세 종목의 주가가 모두 5년 선행
PER보다 2표준 편차 가까이 낮게 거래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뭐 성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낮아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끌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하면서 이게 새로운 발전 분야를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티스트의 성공이나 기존 아티스트가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하는 등 긍정적인 촉매가 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룹도 잘하고 그다음에 신보를 내는 새로운 그룹들이 나와서 새로운 어떤 신규 아티스트가 또 잘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SM과 JYP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그대로 뒀고요. YG는 조금 아티스트가 약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없는 포트폴리오다.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에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YG에 대한 투자 의견은 뭐 기존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은 뭐 올해 PER 기준 15배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가장 싸고요.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보이지만 JYP 같은 경우는 검증된 실력이 있고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있고 산업 조정 이후에 드문 진입 기회가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드문 매수 기회가 될 정도 가격이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습니다. YG는 블랙핑크에 대한 뭐 우려가 과도하다고 판단 들긴 되지만 블랙핑크 컴백은 25년도 이벤트다.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컴백이 올해가 될지 내년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블랙핑크의 컴백이 25년 이벤트라는 점에서 올해 주가 모멘텀이 다소 조금은 YG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말씀드렸던 엔터사들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요 전망 리스크는 차세대 아티스트들이 K-팝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앨범 판매량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경우,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홍보 사건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신한투자증권이나 유안타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등등이 지금은 상당히 1분기 바닥론을 가지고 이제 매수콜을 일단 불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혜원님, 부장님 시선이 위로 향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서우신가요? 알겠습니다. 아래로 좀 내릴게요. 그 주말에 곡성을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제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그 2차 전지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인터 배터리 이슈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삼성 SDI 이슈는 어제 방송에서 이미 한번 언급이 됐으니까 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 방송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리비안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가 어제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리비안이 13.4% 급등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1.2% 일단 올라왔습니다. 리비안은 세대의 새로운 차량을 공개했고요.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주가가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약간 퇴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만 시장에서 그래도 아직은 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신규 새로운 라인업도 일단 발표를 했으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업체인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지난 1월 중국을 뺀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차 전체적인 탑재 총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월 대비 43.2% 증가했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28.5% 증가한 사용량을 보이면서 점유율 24.4%로 2위를 차지했다 보이고요. 삼성 SDI가 전년 동월 대비 44.2% 증가해서 점유율 11.1%로 4위, SK온이 전년 동월 대비 19.5% 증가한 2.1GWh, 점유율 9.2%로 5위를 기록했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이야기할 때 글로벌 전체,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걸 다 봐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을 빼고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요.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국을 뺀 글로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점유율이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CATL이나 비아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로컬 쪽에 파는 게 워낙 거의 뭐 대부분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중국 시장을 빼고
로컬 시장을 빼고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을 본다면 다소 좀 점유율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뭐 어떤 시각이든 둘 다 뭐 평가 보고를 한다면 최근에 셀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전반적으로 좀 주춤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양극재 쪽이 움직이지는 않았죠. 에코프로 그룹이나 이런 양극재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어제 오늘 기본적으로 삼성 SDI가 상당히 뭐 전고체 이슈로 굉장히 좋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전고체 이슈가 이제 2차 전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뭐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다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에서 배터리 장비 업종에 대한 뭐 또다시 언급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부 전고체 생산과 관련된 장비 업종을 이제 평가를 보고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이 보시면은 전고체 전지 관련 기업이 위쪽에 보시면 어제 제가 띄워드렸던 종목들이 좀 나오는데 혹시 위쪽에 확대가 좀 가능할까요? 위쪽 부분을. 예, 이렇게 보시면은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쭉쭉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뭐 장비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등등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황화 리튬이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는 황화 물계 이쪽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전지가 황화 물계와 산화 물계, 고분자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전고체 시장은 황화 물계 시장으로 지금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말씀드렸던 황화 리튬, 이 전에 고체 전해질 소재 쪽에 황화 리튬 쪽으로 좀 집중이 된다. 이것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집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밑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장비가 나와 있죠. 우리가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는데 전고체 전지 업체들의 개발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황화 물계를 보시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황화 물계, 황화 리튬 쪽에 관련된 쪽이 지금은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생산 방식이 전환되면은 전극과 조립 공정에 추가 장비가 필요하다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평가 보고서를 냈고요. 전극 공정에서는 전고체를 집 전체에 발라주는 코팅 공정과 이온 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압연 공정, 그리고 압출 생산 공정과 라미네이션 공정이 추가된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조립 공정에서는 액체 상태의 전해액을 주입하는 필링 장비가 없어진다. 제가 고체 상태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고체 상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접촉 계면을 극대화하기 위한 WIP 장비가 도입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활성화 공정에서는 기존 액체 상태의 배터리에서 층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부 포메이션과 에이징 공정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에이징 공정이라는 것이 뭔가 사라진다는 거고요. PNT와 그 다음에 CIS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전극 공정 특화, 그리고 하나기술은 WIP 장비를 개발 중에 있다고 평가했고요. 전극 공정 업체 중에 PNT와 CIS 같은 경우는 기존의 롤트롤 기술을 활용한 코터라든지 롤프레스, 슬리터를 전고체 배터리에 특화해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수혜주다. 그리고 추가적인 압출 방식과 라미네이션 공정도 개발 중에 있다 봤고요. 조립 공정에서는 WIP의 높은 압력과 온도가 중요한데 하나기술한 종목이 조립 공정에서 사용될 최대 200도씨 스펙의 WIP 장비를 개발, 현재 고객사의 협업 중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밸류 체인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장비 선점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국내 배터리 장비 업체들의 전고체 관련 연구 개발이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3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각 종목들마다 전고체 배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마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전지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방다리 핫바지님, 곡성에 비슷한 사람 나오시남? 곡성에 비슷한 사람이 나오셔서 그런 게 아니고 곡성같이 좀 무서운 영화를 좀 보시고 나면 제 눈빛이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파님, 빛이 반사돼서 무서워 보이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가 중간에 제가 주중에 UV 차단 안경을 좀 끼고 왔잖아요. 그게 여기가 진짜 눈부셔요. 그래서 저쪽 패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측면으로 좀 보기 때문에 좀 덜 부신데 이쪽은 바로 다이렉트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눈이 조금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가 이렇게 원래 눈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데 약간 뭐 글쎄요. 화면상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줄리아 로버츠님, 박근영 부장님 리포트 올려주세요. 신의 자료실에 혹시 제 자료가 아직 안 올라갔나요? 그 신의 자료실에 보시면 제 자료가 올라오고 있는데, 예,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그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유리님, 안 무서워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예. 보시는 분들마다 다 이제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괜찮다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조금 무서워 보인다 말도 있으시겠지만, 바라밀님, 뿔테 안경 강추요. 이번 주에 꼈던 뿔테 안경이 좀 더 어울렸나요? 제가 어제 안경을 하나 더 샀거든요. 인터넷으로 하나 샀는데, 예, 다음 주에 한번 끼고 오겠죠, 제가 그 안경을. 그렇습니다. 지유리님, 눈 커요. 크크. 진짠가요? 예, 감사합니다. 더감님, 전에 부장님 말씀 듣고 CIS 매수했는데 지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더감님이 제가 시황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죠. 늘 와서 이렇게 같이 방송을 듣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오늘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 관련주도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비만 문제. 비만 문제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몸무게가 어느덧 한 1, 2년 전보다 거의 한 5kg 이상 지금 올라와서, 이게 보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몸무게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몸무게 조절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살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를 포함한 이 비만 치료제가 만약에 국내에 들어오면 너무 비싸지만 않는다면 한번 저도 충분히 기다리고 있다. 한번 써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걸로 보입니다. 이 비만 문제는 이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고민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들도 개인적으로는 내가 좀 개인적으로는 비만이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살을 좀 빼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역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노보디스크 최근에 주가 흐름인데요.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죠.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습니다. 예, 근데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보노디스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노보노디스크가 주가가 거의 9%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사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노보노디스크가 경구용,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1단계 임상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엄청나게 반가운 소식이죠. 주사보다는 먹는 게 낫잖아요. 아무래도 좀 덜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노보노디스크는 테슬라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기업 순위가 14위에서 12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테슬라를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12위로 올라섰는데, 실험용 약물인 아미크레틴 알약 버전에 대한 일상 시험에서 참가자들이 12주 후에 체중의 13.1% 감량했다 밝혔습니다. 12주 만에 13% 감량이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의 블록버스터 비만 주사제 위고비가 임상에서 12주 후에 6% 그리고 68주 후에 15% 체중 감소를 나타냈으니까 12주 경구용 먹는 걸로 해서 체중이 13% 12주 만에 빠졌다. 그러면 아마 주사제 위고비보다는 훨씬 더 경구용이 엄청나게 효과가 빠른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어떤 이렇게 좋지 못한 어떤 효능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만약에 본다면 경구용이 엄청난 효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노보노디스크가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치고 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은 한국 BNC나 고바이오랩, 나이백, 한미약품, 종군당, 인벤티지랩 이런 일부 이제 비만 관련제로 이제 종목으로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근데 오늘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워낙 좋다, 비만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 좋다는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오늘 이슈는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미국 측에서 나온 이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상원 쪽에 국토안보위원회 쪽에서 나온 이제 이야기인데요.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11대 1로 통과시킨 겁니다. 이게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통과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해당 법안에는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 바이오 기업 4곳이 그대로 이제
적시가 됐다. 이제 딱 이렇게 적어졌다는 거죠. 이 글로벌 CDMO 기업인 우시앱텍, 그 다음에 유전자 분석 기업인 베이징 게놈 연구소, 이게 BGI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MGI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 제노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회사가 그대로 이제 딱 이제 써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 바이오 기업 4곳이 그대로 써졌고요. 해당 법안에 명시된 우시앱텍의 계열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CDMO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는 세계 3위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 기준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이 약 2조 8,1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66% 정도가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이 국내 CDMO로 이제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서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눈에 띄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글로벌 위탁 개발 생산 CDMO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 보시면은 뭐 론자, 뭐 캐틀란트, 그다음에 우시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삼바보다 조금 더 많은 매출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의 66%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다 보니까 우시바이오가 아무래도 제한을 받게 되면 이 물량들이 삼성바이오로도 넘어올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항체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어떤 의약품이 상당수 겹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통 이제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크게 부각이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마 좀 기회 요인이, 반사이익이 충분히 크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생각보다 좀 급등각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평가를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AACR 관련된 뭐 초록이나 이런 것들이 3, 4월에 어쨌든 학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2019년 이후부터 한 4, 5년 정도 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월간 수익률을 평가했을 때 3월과 4월이 제약바이오 쪽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줬던 월이다, 이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3, 4월 동안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갈 수 있는 기대감이 또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잠깐 손을 흔든 것은 요 앞쪽으로 저희가 이제 오픈 공개 스튜디오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몇 분이서 단체로 손을 흔들어 주셔갖고 제가 손을 잠깐 흔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이 의외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HLB 관련된 그룹도 좋았죠. 그리고 HLB 지나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왜냐면 5월 달에 관련된 HLB의 뭐 FDA 승인권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들이 막 HLB가 급등했는데, 오스코텍과 지금 유한양행도 지금 새롭게 아마 빠르면 6월, 뭐 좀 늦으면 8월 정도 FDA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그리고 HLB가 이번에 주가를 급등시켰던 그 암 시장보다는 지금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들어가는 암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아마 HLB뿐만 아니라 오스코텍과 유한양행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나대박님, 여친 지나갔나요? 여친 아닙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여친이 왜 여기를 지나가겠어요? 바깥쪽에 가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아주 많이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셔서 제가 잠깐 방송하면서 손을 좀 흔들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끝냈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역시 이제 오늘도 반도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역시 이제 이야기를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워낙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컨텐츠를 이제 앞쪽에 반도체를 좀 말하지 않고요, 뒤로 조금 뒤쪽으로 좀 이제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만, 이 반도체는 역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6% 어제도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기술적으로 약간 좀 과열권으로 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제가 어제 일부 지표를 가지고 미국의 글로벌 IB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 급등을 했죠. 역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마 이 반도체 쪽에 원래 이제 좀 업황도 좋기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 주가들이 더 이제 치고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도 어제 4.47% 올랐고요. 인텔도 3.68, 퀄컴도 4.66, ASML도 4.3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58%, 반도체 좀 상당히 좋았고요. 국내 업체 같은 경우도 오늘 삼성 전자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SK 하이닉스가 또 급등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PBR 2배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경계도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외부에서 지금 글로벌 IB들이 일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2만 원까지 올려놓은 쪽도 있기 때문에 아마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PBR 2배 정도면 역사적인 밴드 상단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기록이란 건 깨지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또 이렇게 너무 경계를 하는 쪽도 이해가 되고 또 경계가 깨지면서 또 주가가 더 가는 것도 충분히 지금 업황상 그리고 해외 쪽에 여러 가지 엔비디아나 등등과 관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또 나름 이제 또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드릴까요? 이게 보시면 검은색 실선이 애플의 마켓캡이고요. 밑에 파란색 실선이 엔비디아의 마켓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날이 거의 다가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애플이 혁신이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어렵죠. 판매량이 좀 줄고 있고 혁신이 없고 그 다음에 AI 관련된 뭔가 발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온디바이스 AI로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 AI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뭔가가 발표가 되지 않으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이렇게 마켓캡이 막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크로스가 되면서 시총을 제칠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아마 조만간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해외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정말 지켜봐야 될 하나의 이벤트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국내 같은 경우도 경상 수지가 뭐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점도 오늘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엄블렐라 리서치 쪽에서 오늘 뭐 독립 리서치인데 이쪽에서 반도체 관련된 커멘트를 좀 준 게 상당히 좀 와닿아서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이 이야기를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세 가지 이슈를 주로 이제 주목을 했는데요. 뭐 세 가지는 뭐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CMP 국산화, CMP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CMP 국산화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대역폭 네트워크라든지 세 번째는 레거시 쪽에 반등. 그러니까 레거시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공종단의 기존에 일부 원래 있었던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소재주들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이런 쪽에 대한 반등까지 세 가지 이슈를 던졌습니다. 보시면 삼성의 HBM 전단 개발실 신설 추진 그리고 HBM 기술 고도화에 따른 수혜 섹터에 주목한다. 삼성이 이제 지금 HBM 굉장히 뭐 당연히 이제 진심일 수밖에 없죠. 좀 뒤처져 있고 이쪽에서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HBM 성공에 대한 의지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하다는 것이 역시 느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HBM 투자 사이클이 강력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사이클의 수혜주가 어떤 게 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HBM의 층수 상승, 기술 고도화. 그러니까 적층이 되면 역시나 이제 미세화나 적층 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수율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고, HBM의 수율은 60%, 기존의 DRAM은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율 싸움이다. 그러니까 수율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닐링 장비라든지 계측 장비,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장비에 대해서 기술 고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CMP 장비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화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해외 쪽에서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과 일본 장비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CMP 부품 벤더들 주목받는데, 관련 종목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인텍플러스라든지 아마 펩트론 아닙니다. 펩트론 뭐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CMP 패드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 규모가 조 단위로 크고 해외 업체 독점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내 밴드 침투율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CMP 장비 이걸 보자입니다. 그 한 가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서버 수요와 맞물리는 AI 네트워크 칩셋 캐펙스 사이클 확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B100부터는 네트워크 기술 고도화가 더 필요해지고요. 그다음에 800기가의 뭐 고대역폭 관련된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초고타층 PCB 수요 증가, 평균 판매 단가 증가 주목. 그러니까 이수페타스 이런 종목들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 가속기에 수반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나아가서 AI 서버 관련된 전체 컴퓨팅을 위한 뭐 고대역폭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AI 가속기에서 고대역폭 메모리로 넘어가고 고대역폭 네트워크로 전개되는 사이클이 온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초고다층 PCB 수요 증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Q와 P가 같이 좋아지는 사이클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물량 증가, 가격 증가 같이 나타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아주 뭐 물량 증가가 되면 가격은 좀 대부분 좀 빠지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은 P와 Q가 같이 늘어나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서 확인되듯이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들의 뭐 AI 칩 수요로 인해서 1분기 네트워크 매출이 46%나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AI 네트워크 부분의 수요 급증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서 알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론의 신고가입니다. 이게 마이크론의 신고가 그리고 이제 레거시 쪽의 반전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디램이나 낸더 레거시 제품의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 새로운 고객사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데 역시 하반기 이후로 가게 되면 이제 원래 레거시 제품에 대한 캐펙스가 워낙 줄어져 있잖아요. HBM 쪽, 후공 쪽에 워낙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기존의 레거시 쪽의 어떤 장비나 이쪽에 셋업이 좀 이제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그런 쪽의 장비도 전공정단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한 종목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일부 소재주죠.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동진세미캠도 CMP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죠. 더군다나 뭐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이제 조금은 주목을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드릴까요? 자, ASML 이게 이제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슈퍼 갑 아닙니까? 거의 이렇게 보는데 ASML의 지역별 연간 매출액 변화입니다.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자, ASML은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이 장비를 팔았을까예요. 대만은 역시 이제 TSMC가 있기 때문에 대만은 ASML 장비를 많이 가져갔겠죠? 근데 2위가 어디죠? 잘 보세요. 이렇게 표를 보면 잘 안 보이니까요. 오른쪽 쪽이 좀 잘렸습니다. 지금 사진이. 오른쪽 쪽으로 좀 보여주시면 2위로 나오는 이 오렌지 색깔, 그러니까 오렌지 실선이 확 튀어오르죠. 확 튀어오르는데 이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약간 흰색으로 보이는 두 번째 보이는 이 실선이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ASML이 지금 전반적으로 저마다 이제 나라가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대만이 이제 많이 가져갑니다. TSMC가 당연히 1등인데요. 지금 갑자기 장비 구매가 언제나 1위가 이제 80억 유로, 약 11조 5,600억 정도의 장비를 구매한 대만인데 2위가 모든 예상을 뒤엎고 중국이 72억 유로, 10조 4천억 정도의 규모로 중국이 사갔다는 겁니다. 한국은 69억 유로, 9조 9,700억 정도로 3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ASML 장비를 사가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늘 이제 세 번째 고객이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ASML 장비 구매액이 2020년 이후로 매년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 노광 장비인 EUV는 당연히 미국의 압력 때문에 뭐 사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전 세대 장비인 DUV 장비는 생산되는 대로 다 가져간다는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경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뭐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단순하게 뭐 미국이 지금 못하게 해서 ASML 장비를 중국이 못 가져간다 이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EUV는 물론 안 될 수 있겠지만은 그전 세대 장비인 DUV 장비가 중국으로 아주 기하급수로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도전에 직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이제 지금 5시 58분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하나 화학 제품 관련된 이슈가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시간상 오늘 좀 이거 못 해드릴 것 같고 신의 자료실 보시면서 아마 자료를 좀 보시면 화학 제품, 석유화학 관련된 이슈도 한 번 더 참고를 해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부터 불금 되시기 바라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I see you.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